안녕하십니까. 안세기본의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129강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속전속결하는 소득세법 제4강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을 4강을 하는 걸로 완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이게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실제 실무자들도 그냥 그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런 재무제표 작성하고 회계 처리하고 이런 건 이제 잘 하고 그러는데, 이 양도소득세 문제는 가끔가다 발생하니까 잘 알만하면 또 잊어먹고 또 숙달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안세기본 직원들한테도 늘상 강의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공익 강의로서 여기다 한번 등장시켜서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안세기본에서 나온 안세재경 채널 여기 연초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방법이 써 있고, 뒤에 부분에 이렇게 세율 부분이 좀 써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또 이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많은 양도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양도가 총 수익금액에서 총 양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총액에서 필요경비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 취득원가, 실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요새 다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다 기록이 되니까, 실질적 취득원가에다가 실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설비비나 계량비, 자본이출액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도배 정도는 안 되고, 그냥 이제 개축, 신축, 증축, 아니면 어딘가 또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취득원가에 다 들어가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출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취득세 등이 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이 양도 차익에서 우리는 이제 양도, 필요, 경비, 자문료도 있을 수 있고, 또 복덕부 중개비가 돼 있을 이런 거를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빼요. 이거 이제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냐면, 장기간 보유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보유에 따른 이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래가지고 시간의 경우에 따른 기회 손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빼줘요. 꽤 빼주니까 이게 그리 양도소득을 다 과세하지 않는구나. 꽤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4년까지 보유하면 6%, 5년은 8%, 6년까지 10%, 7년까지 12%, 8년 14%, 9년까지 보유하면 16%, 10년 장기 보유하면 18%, 11년 20%, 12년 22%에 조금씩 올라가요. 13년까지 하면 24%, 14년 26%, 15년까지 하면 28%, 15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30%까지. 이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최대 공제율이다. 대부분 10년, 15년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 살면 10년 살고 그러지. 맨날 이렇게 울러말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요새 문제되는 어떤 국회의원 같은 그 투기꾼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를 뺍니다. 그래서 각 재산이나 자산별로 연당 250만원 빼면 이거 이제 과세 가능 금액,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세 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율은 부동산 등의 경우,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이것도 이제 종합세율세랑 똑같아요. 이걸 다 빼고 나서 장기보유 공제도 빼고, 이거는 이제 사실 실제 나간 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 같은 개념인데, 이걸 다 빼고 30%까지 빼고 난 과표에다가 6%, 또 종합소득세도 우리가 근로소득세도 이런 것도 다 1,200부터 4,200까지 15%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율이 있다고 그랬고, 4,600에서 8,000까지. 연봉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제 24% 구간으로 가는 것이고, 기간에서 더 고액 연봉자는 35%, 아니면 1.5에서 3억까지는 38%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종합소득세와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도. 그 다음 3억 초과해서 5억까지는 이제 40%인데, 3억까지가 차액이 9,460만 원이에요. 3억에 대해서 한 1억 가까이 내는 거예요. 여기다 지방소득세 1.1% 하면 진짜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낸다. 그래도 뭐 이 세율을 다 따라가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다단계 누진세율을 이렇게 세율이라는 게 다단계 누진세율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차익이 생겨도 낮은 금액에서는 좀 낮은 세율을 묻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해도 총 세율이 한 단일 세율로 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5억 초과이면 양도 차익이 5억 초과라는 건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과세 가액이 5억 초과일 때는 이제 5억까지가 1억 7,460만 원이에요. 여기다 1.1 하면 이제 한 1.9억 되겠죠. 5억이라는 차익이 생기면 이거 다 빼고 나서니까 실질적 차익은 6억이나 7억쯤 될 거예요. 그런 거에서 1.9억이면 역시 한 30%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5억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42% 여기다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1.1배 하니까 46.2%가 되긴 되겠죠. 비용무용의 경우는 이 각 단계마다 무조건 10%씩 더 추가시킵니다. 비용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를 몰래 보유하기 위해서 미등기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이런 다단계 누진세율 구간을 싹 무시하고 그냥 전액에 대해서 70%입니다. 또 1년 미만도 다단계 누진세율 싹 무시하고 무조건 50%가 되는 것이고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한 단기 보유는 40% 단일세율이고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 그대로 붙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미등기가 아니라 비사업용, 사업의 목적이 아닌 그냥 장기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다. 그럴 때는 이제 기존에 원래 이 종합소득세율 쭉 따라가던 거에다가 10%를 더 붙인다 그랬죠. 비사업용은. 그래서 결국은 16%부터 52% 되고 여기다가 이제 1.1배 지방소득세가 붙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0% 단일세율을 붙이고 딱지니까 딱지. 투기 조정 지역 내는 이제 일반 세율에다가 10%를 더 붙입니다. 3주택의 경우는 20%를 더 붙이고 왜냐면 이제 투기 조정 지역 내에는 이제 투기 소득이 몰리니까 아예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붙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그 자기가 부동산 갖고 있어서 아무리 차익이 있어도 다 자기 게 아니고 대체로 봐서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한 30-40%는 국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느긋하죠. 언제나 이 사람들이 팔면 어차피 30-40% 내는데 집게 아니고 다 국가에 내게 돼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 값이 올라도 국가는 느긋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 아니면 젊은 층만 발을 동동 구르지 국가야 뭐 올랐으면 30-40% 내 거고 더 오르면 50%까지 내 국가 거니까 뭐 느긋하게 기다린 거예요. 또 게다가 이 부동산가 이 등기는 이게 100% 전산망이 돼 있고 가격도 전산망이 돼 있어가지고 가격 차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어디 뭐 숨기거나 유탈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요새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동산 말고 상장이나 코스닥 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데 단 소액주주가 장내 시장 내에서 그 온라인으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장내 거래는 0%다. 대신에 증권거래소에도 0.3% 계속 다초도 않다 매매들이 0.3%를 계속 내니까 이게 사실 엄청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거래세를 받아버려요. 그렇지만 그 소액주주들은 이제 장내에서 양도 손실도 있기도 하고 주식 그 맨날 손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명이 성공하고 10명이 실패한다는 게 주식 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성공에 대해서만 붙이기에도 또 10명이 손해봤고 또 10명이 손해본 중에서 언젠가 이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주식 거래 일생을 통합시켜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0%로 해버리는 거다. 중소기업이 장외에서 거래하면 10%에 대주주는 20%, 대주주가 1년 이상 부여하면 20%, 1년 미만 부여하면 30%가 된다는 얘기죠. 대주주의 경우는 이제 상장 코스닥 주식도 0%가 아니고 프로테지를 세게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주식은 10% 이렇게 된다. 비상장 주식은 이제 상장이 안 됐으니까 0%는 없고 10%는 내다. 10%. 어떤 차익의 10%라면 사실 우리나라 세제에서 가장 미니멈 세액에 속합니다. 웬만한 세금이 다 6%부터 42%까지 기울어가고 또 더 올라가는 차원에서 볼 때 10%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액액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대주주는 이제 20%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대주주는 항상 경영권 프리미엄 기익이 있고 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율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비상장 주식인데 대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니까 10%라는 것은 안 되고 무조건 이제 20%대 대기업의 소액주주는 무조건 20%고 대기업의 대주주는 이제 1년 이상 보유할 때는 20% 소액주주와 똑같지만 1년 미만 보유한 부분은 30%의 세율이 낸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제 이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 기업 속에 다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배당받으면 또 나중에 그 후사람이 배당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기업의 M&A를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의 창업과 퇴출 또 엑시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세율을 세게 붙이면 세금 때문에 뭐 국가가 다 가지고 그럼 뭐하러 양도를 그냥 버려버리지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낮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10% 정도 하고 20% 정도 하고 30% 정도 생각해야 되겠다. 대주주가 1년 미만이 30%니까 1년 이상이면 대부분 1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10%고 대기업은 20%다. 대기업은 왜냐하면 추가 프리미엄이 많이 생기는 M&A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내도 뭐 이렇게 억울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여도. 그럼 이제 이 모든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는 당연히 다음 연도 5월에 하지만 옛날에 예정신고는 그냥 연습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예정신고가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안 하면 가산세를 붙어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예정인데도 가산세가 20%막 붙고 그런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양도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이 2달 내에 해야 되고 주식은 양도에 속하는 반기 1월부터 6월에 이제 8월까지 또 7월부터 12월까지 양도한 주식은 다음 연도 2월까지 2달 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이 부동산과 토지, 건물, 주식에 대한 양도세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조금씩 세금을 내면서 가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범위가 무지 넓습니다. 사실 웬만한 1,000억 정도 매출을 가고 종업원이 300명 이하고 뭐 그러면 전부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웬만큼 세 보이는데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주식 양도소득세 특히 소액주주는 10%고 또 대주주도 1년 이상 보유한 것은 10%밖에 대주주는 20% 내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종합소득세율에 비해서는 염가다, 낮은 세율이다라는 걸 아시고 기업 M&A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잘 협의해가지고 양도하시면 기업이 파산되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가서 또 다시 성장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가업승계를 통해서 많은 지역세액공제나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길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다시 한번 찰칵 찍어놓고 한번 강의 듣지 않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균 대표 박인종 해설이었습니다.